빈집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풀이 무성합니다. 대구의 이 자치구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소멸 지수가 0.5보다 적은 0.35를 기록해 소멸 위험 상태입니다. 아들은 거의 다 수도권으로 나가고 없지. 만약에 70대 세대가 가버리면 영 빈집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대구 경제를 견인하던 섬유산업은 30여 년 전 종사자가 30만 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2만여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대구는 3천만 원에 못 미쳐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습니다. 공대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대기업이 일단 부재한 상태고, 대구 인구는 24년 새 5.9%나 줄었습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0.54로 위험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를 보면 부산 등 8곳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고 228개 기초지자체로 넓혀서 보면 57.5%가 위험 또는 고위험 단계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인구 위기를 여유 있게 벗어난 건 세종과 대전 유성구 정도입니다. 대규모 행정기증 이전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란 특수한 조건 덕이라 일반화는 어렵습니다. 지난달 21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메가시티의 밑그림으로도 풀이됩니다. 메가시티는 권역 내 도시들을 거점별로 묶는 인구 위기 탈출 방안의 하나입니다.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인재들을 유입시키고 지역별 특화에 기반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건은 권역 내 거점 도시 아래 여러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3년 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같은 메가시티의 설치 근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인구 전략적 논의가 활발해지려면 중앙정부의 중재와 조정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인천시 강화군 주문도, 무태서 배로 1시간 거리입니다. 하유리는 이 섬에서 유일한 초등학교 6학년생입니다. 체육 시간만 빼곤 다른 수업은 늘 혼자 받습니다. 재밌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할 게 더 있어서. 초중고등학교가 합쳐진 하유리네 학교. 2000년엔 40여 명이던 전교생이 이젠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초등학생은 하유리를 포함해 4명뿐입니다. 이곳은 원래 병설 유치원으로 쓰던 곳입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유치원생 1명이 생활하던 곳이라 이렇게 악기나 장난감 같은 아이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떠나고 새로운 유치원생을 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공실이 됐습니다. 주문도 인구는 8년 새 4% 줄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섬 유인도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81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전 국토 면적의 3.8%로 서울의 6배 크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 사이 전국 인구가 0.03% 줄 동안 유인도는 3%나 급감했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육지보다 100배나 빠른 겁니다. 제주 강화 같은 큰 섬을 빼고 작은 섬 462곳의 인구만 따져보면 같은 기간 6.9%나 줄었습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비슷한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공간이라는 점이 추가됩니다. 의료, 교육, 문화체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일부 관할 지자체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군청에 태양광 발전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햇빛연금을, 서해오도는 정주지원금을 섬 인구 소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섬 지역에서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민들이 최우선 과제로. 하지만 상당수 관할 지자체가 섬 지원을 뒷전으로 미뤄두고 중앙정부도 유인도 인구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탓에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섬들마저도 속절없이 인구 쇼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경기 파주시에 살던 32살 임다미 씨 부부는 올해 초 전북 부안군으로 귀농했습니다. 군청이 제공한 공유 주방에서 자신들만의 막걸리 제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이제 농사를 짓고 제가 그 농산물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판다는 계획으로. 부안군청은 청년 귀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 씨 같은 이주 청년들에게 농사 교육은 물론 시설과 장비 지원도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엔 지난해까지 총 3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 돈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됐습니다. 올해 각 지자체에 전달된 소멸기금 총액은 8,962억 원,
주요 지원 대상은 인구 감소 지자체 89곳으로 한 곳이 최대 144억 원을 지원받은 걸로 파악됩니다. 그럼 어떤 사업에 기금이 주로 투입됐을까? 이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산업 일자리 창출, 그다음은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관광지 조성 사업, 그리고 주거시설 건설 순이었습니다. 이 세 분야에 쏠리다 보니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 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내년도 기금 배분안에서도 이런 경향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배정받은 돈은 다 썼을까?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계획서를 써서 내년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과는 한참 뒤에 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계획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단기적인 단타 사업들만. 지방 소멸의 쓰나미를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메가시티 같은 거시적,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자체를 잇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도 도와줘야 합니다. 축구 게임 같은 겁니다. 골을 넣는 것이지 뭐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뛰게 만드는 구조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성과를 내기 어렵다. SBS 김민준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이야기는 탄생만으로 온 마을의 경사였습니다.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엔 지난 8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겐 걱정도 있습니다. 단양은 아직까지 산부인과가 없어요. 여기 보육시설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서울보다 1.3배 넓은 단양군. 지난해 단양을 찾은 관광객은 925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럼 거주 인구는 몇 명일까? 지난 2000년 3만 6천여 명에서 올해 2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24년 새 24%의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분석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단양은 2000년엔 2단계 보통이었지만 올해는 가장 높은 5단계 고위험입니다. 우리가 제일 젊은 사람들이래요. 우리 삼촌들도 둘 있는데 다 나가 살아요. 아이들 놀 공간, 그리고 병원, 학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학원.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건 단양군의 지상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엔 보건의료원을 세웠고 이사 오는 사람들에겐 전입 축하금, 귀농지원금, 입학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을 늘렸습니다. 경기 부천시에 살던 32살 박형철 씨는 4년 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군청이 준 창업지원금 1,800만 원을 보태 김밥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농사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또 여기서 아이디어를 잘 해서 하면은 그만큼 좀 더 1등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지난해 단양의 전입 인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전출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단양군에 신규 아파트가 사실 생겼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아무래도 주거시설 확충하고 살기 좋게 정주 여건을 좀. 다만 사망자 수가 많다 보니 전체 인구 감소는 여전합니다.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인프라 확대를 위한 관련 지원이 늘어나길 단양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 전교생이 모두 모여 연극 연습을 합니다. 이건 행복의 눈물이에요. 저희 정말 행복하다. 밀양 청도초등학교엔 전교생이 16명입니다. 교사가 9명이니 1:1 교육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이 학교만 보내주시면 학교에서 신발, 먹는 음식부터 해서 체험활동비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KTX 정차역이 있고 부산, 대구,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한가운데 있는 경남 밀양시. 영남의 교통중심지로 자부해온 이곳에도 인구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올해 7월 기준 밀양 인구는 10만 1,145명. 최근 24년 새 19.5%나 줄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같은 기간 12.4%에서 34%로 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분석한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밀양은 2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며 고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반전의 카드는 있을까? 밀양시는 지난 2007년부턴 출산 장려금을,
2018년부턴 이주민 전입 축하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이 주력 산업인 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한 청년 귀농에도 힘을 쏟습니다. 2년 전 밀양으로 이주한 39살 조래영 씨. 20개월의 농업 교육을 마친 뒤 지금은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인데 가깝고 지리적으로 낯설지가 않고 그래서 밀양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시에서 유치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모습입니다.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분양률은 44%입니다. LH가 3,728억 원을 투입해 165만 제곱미터 규모로 만드는 이곳엔 삼양식품이 가장 먼저 입주했습니다. 그렇게 밀양 시민 290명에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공장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여기 현지의 젊은 분들도 취업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원래 그 공장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유입이 되니까. 삼양식품 외에도 기업 9곳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주 여건과 근로 환경의 개선이 인구 감소의 속도를 늦추는 데엔 필수적이라고 조언합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와 교육하고 문화적 욕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서로 결합하고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빛나는 도시를 꿈꿔온 밀양. 인구 충격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